네,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의 회담과 기자회견이 전해드린 것처럼 있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네, 사드와 북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미중 외교장 간의 회담과 그 회견 내용을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틸러스 장관이 방한 때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중국에 갔는데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 장관이 북한 핵과 사드 문제를 논의한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사실은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처음 이제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북한 핵 문제를 중국이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죠. 예. 그것이 이제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중국의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틸러슨 장관이 회견 내용을 발표할 때 북한이 더 좋은 선택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이 더 좋은 선택 안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지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정말 결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면 사실은 뭐 엊그제 북한의 헬기가 급하게 지금 중국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하고 모종의 얘기를 좀 했을 텐데 조금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미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다른 방향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을 중국이 북한을 좀 압박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틸러스 장관이 이제 방한 때 고강도 대북 압박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외교, 안보, 경제 이 문제를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일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선제 공격도 테이블에서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은 어떻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이제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사드 배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왕이 외교부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예, 이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반대하는 현재 상황에서 궁극적인 해법이 과연 도출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드의 일부 장비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라고 할까요? ANGPI-2 소위 말하는 레이더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하는 방어용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압박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아마 저는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양국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그동안 육자회담이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큰 틀일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미중 이번 회담에서 이런 관련된 의견이 좀 조율이 됐다고 전망을 하시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이게 완전하게 다 조율이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동원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좀 동원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예. 만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가고 사드 배치에 따른 대한국에 대한 보복은 중단돼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육자회담은 여전히 유용성이 있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양국의 무역 전쟁으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계속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오늘 왕이 외교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한테 충분하게 얘기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은 사드 배치 문제나 북한 핵 문제나 이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한 매듭이 다 이루어져서 둘이서 어떤 방향을 정했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아마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말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선에서 아마 회담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김열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